입사는 회사를 보고 하고 퇴사는 상사 때문에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은 선망의 기업, 그리고 뭐 근무 환경도 좋고 페이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고 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일하는 상사와 내가 정말 맞지 않는 유형이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내 서열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상사는 나에 대해서 인사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권한이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와 나의 관계, 나의 어떤 궁합,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도 뭐니 해도 부모 복이 최고이듯이 직장 내에서도 뭐 훌륭한 동료들, 그리고 정말 일 잘하는 내 후배 직원들이 있어도요, 뭐니 제일 중요한 것은 상사 복입니다. 자, 사람의 유형을 평가하는 그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는 예를 들면 MBTI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디스크 진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의 이제 채용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각종 그 평가, 유형 평가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그 중에서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걸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지능과 부지런함 두 가지만으로 오늘 나의 상사의 유형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멍부입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뭔가 계속 일을 벌입니다. 정말 일 많이 벌이는데요, 대부분 보면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 많아요.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 있죠.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특정 팀이나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친다면 그런 일들에서 멀어진 일들 위주로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이제 그런 분 대화가 참 어려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나 할까? 말은 하는데 참 이렇게 대화조차도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들 부지런하시니까 팀에 일이 넘쳐납니다. 팀원들은 일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팀원들 입장에서 배우는 게 참 적어요. 그리고 일은 많고 야근 많으니까 건강은 해치고 멘붕의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몰입도 떨어지죠. 그리고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인들은 버티기 힘든 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상사가 심각한 멍부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요, 동일하게 멍청하고 부지런한 팀원이 있으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와 또 이렇게 절친궁합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입니다. 위로를 굳이 해드리자면 멍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답답은 해도 사고는 좀 덜 치고 사고는 좀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아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만 간신히 해내요. 그마저도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죠. 근데 이제 시킬 때 보면 일의 의미나 어떤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장점이라면 팀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 단점이라면 배우는 것도 적다. 딱히 배울 게 없죠. 팀원들 입장에서는 오늘을 챙기는 것도 내일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챙기는 것도 나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팀에도 마침 멍게 팀원이 있다. 그럼 멍게 상사하고 절친궁합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보통 보면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두 개 다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이런 분들이 내 상사가 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 많습니다. 스마트합니다.
일 잘합니다.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 특징이 본인이 워낙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스마트하고 그리고 워낙 부지런한데 자기 팀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기대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과 본인의 역량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다. 팀원들 입장에서는요, 간만에 똑똑한 상사를 봤죠. 스마트한 상사. 상사들 중에 스마트한 상사 되게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열심히 서포트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이제 워낙 희귀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일복이 터지는 게 뭐 3개월? 6개월은 버틸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든 거거든요. 숨 쉴 틈이 없이 계속 뭔가 일이 내려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건 거죠. 팀원 입장에서 내가 차분히 앉아서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없이 좀 생각하라면 그 전에 이제 이미 상사로부터 뭐가 내려오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역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이런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들 머릿속에는요, 애시당초 워라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워낙 생각이 빠르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을 한 몇 시간 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2-3시간 자나? 3-4시간 자나? 가끔 이런 상사한테 온 이메일들을 보면요, 발신 시간이 새벽이에요. 과연 잠은 주무시는 걸까?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증이라 그래요. 잠을 안 자도 본인이 피곤한 걸 모르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그걸 기대한다는 게 이제 어려움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한다면 극복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상사의 장점, 상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옆에서 보고 배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갖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똑부 스타일들이 심지어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러면 배울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직하십시오. 제가 정해드립니다. 이런 똑부 스타일이 다행히 내 상사면 최악이지만 내 밑에 부하 직원이라면 최고의 또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똑부 스타일의 참모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똑부 스타일들은 상사가 무언가 딱 시키잖아요. 뭔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시키는 거 이상의 비하인드로 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입니다. 즉 방향성만 주면 어떤 기획이나 실행의 디테일은 본인이 알아서 다 짜고요. 그리고 보고 체계도 본인이 다 프레임을 짭니다. 그래서 보고조차도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역량을 보입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분들이 상사면 내가 죽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똑개 스타일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 참 언뜻 보면 좀 헷갈려요. 게으른 게 나쁜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웬만한 일들은 부하 직원들한테 믿고 맡깁니다. 웬만하면 노터치, 웬만하면 노 간섭. 그러면 이제 다 일을 내리고 잊어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챙길 거는 직접 챙깁니다. 이제 어떤 걸 챙기냐면, 예를 들면 뭐 팀 내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팀원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팀 내 독버섯 제거, 혹은 어떤 기한이 있을 때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일들 있죠. 즉 판을 깔거나 판에 관련된 일들,
근본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이 똑부 스타일들은 직접 나서고 직접 챙깁니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스마트합니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요. 이 일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why,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즉 일을 맡기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의 흐름을 관망합니다. 일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 상사가 개입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지 명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을 합니다. 이런 상사를 둔 팀의 문화는요, 자율적인 문화입니다. 즉 팀원들은 방향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독립성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이제 흐르다 보면 자존감과 자신감도 있는 팀원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당연히 팀 성과 좋겠죠. 그리고 회사 내 팀에 대한 평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똑개 상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참모라면, 부하 직원이라면 당연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원들을 선호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직장생활 한 25년 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실제로는 멍부인데 본인은 똑부라고 생각하는 상사, 이런 경우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가 안 된다고. 뭔가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해도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인지가 부족해요. 셀프 어웨어니스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일은 계속 버리고 받아오는데 수습은 안 되고 처리는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고, 심하면 환자와 퇴사자들이 속출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그나마 헤드헌터 통해서 타사 이직하죠. 정말 일 못하거나 옵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최악의 상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상사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사의 유형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단 인간의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상사와 나의 궁합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와중에도 찰떡궁합이 있었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와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 그 다음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와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와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요 3케이스는 또 이제 찰떡궁합이 있거든요. 세 번째, 상사 성격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적응하던가 포기하던가 이직하던가 내 생존의 문제로 귀결될 뿐입니다. 네 번째, 대인관계는 절대 일방의 문제가 아닌 쌍방의 문제입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사의 유형, 상대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이직을 하거나 어떤 부서 이동을 하실 때에도요, 내가 피면접자로서 면접을 당하지만 마시고요, 상대방 팀의 그 상사, 팀장 이런 분들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질문들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상사로 인해서 내 건강이 위협받을 정도, 그 정도라면 존버가 아닙니다. 그냥 이직하시거나 부서 이동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유형이십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밑에 부하 직원들, 우리 팀원들은 나를 어떤 상사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사의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직장 내 어떤 내 상사나 동료들을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